내 심장은 요동쳤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했다. 최고급 드레스, 화려한 보석,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 나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이름은 한유진.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재벌가 한씨 집안에 잃어버린 딸 한서희가 되어 이 연회장에 들어섰다. 내 눈은 저 멀리 사람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강민준을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 총재라 불렀다. 하지만 내게 그는 내 친구의 모든 것을 앗아간 파멸의 장본인이었다. 내 친구 은지는 그를 사랑했다. 순수하고 여린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은지의 꿈을 빼앗고 은지의 삶을 파괴했다. 결국 은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절망과 고통. 나는 은지를 위해 복수하기로 맹세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키기로 나는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나의 미소는 완벽했고 나의 목소리는 우아했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한서희입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의 존재가 왠지 모르게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그의 그런 반응에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부터 시작될 나의 복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만나죠.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나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의 삶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나는 한유진이라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한서희라는 가짜 청음으로 살아야 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나섰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내 삶은 이지훈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고 나의 감정은 늘 억눌려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의 출근길에 맞춰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고 그녀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사랑을 주는 기쁨을 배웠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 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삶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나의 이름은 한유진. 하지만 지금 나는 한서희라는 가짜 청음으로 살고 있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나의 모든 말은 계획적이었다. 나는 강민준의 회사와 관련된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그곳에 있을 터였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해 이 가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꾸며진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나를 환호했고 내게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나를 재벌가 한씨 집안에 잃어버린 딸 한서희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잊으려 했다.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잊어야만 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는 상처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재벌가 후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의 존재를 알렸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한서희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나의 눈빛은 그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낀 듯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나는 그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셨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서 은지를 짓밟았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강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와인이 그의 비싼 양복에 쏟아졌다.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강민준이 그 직원을 향해 소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직원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옷은 빨면 되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를 혼란을 느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소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만나죠.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의 삶은 이지훈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고 나의 감정은 늘 억눌려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의 출근길에 맞춰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고 그녀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사랑을 주는 기쁨을 배웠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강민준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내 친구 은지의 죽음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 상처를 복수로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자주 만났다. 나는 한서희라는 가짜 신분으로 그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나는 그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셨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서 은지를 짓밟았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강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와인이 그의 비싼 양복에 쏟아졌다.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강민준이 그 직원을 향해 소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직원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옷은 빨면 되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를 혼란을 느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소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만나죠.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의 삶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나의 이름은 한유진. 하지만 지금 나는 한서희라는 가짜 청음으로 살고 있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나의 모든 말은 계획적이었다. 나는 강민준의 회사와 관련된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그곳에 있을 터였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해 이 가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꾸며진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나를 환호했고 내게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나를 재벌가한 씨 집안에 잃어버린 딸 한서희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잊으려 했다.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잊어야만 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는 상처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재벌가 후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의 존재를 알렸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한서희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나의 눈빛은 그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낀 듯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헤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나는 그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셨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서 은지를 짓밟았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강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와인이 그의 비싼 양복에 쏟아졌다.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강민준이 그 직원을 향해 소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 직원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옷은 빨면 되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를 혼란을 느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소에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강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만나죠.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의 복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회사에 잠입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하지만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서희 씨,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진실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그때였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가 나타났다. 그는 강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자유분방했으며 모든 여자들을 홀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서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나의 옆에 앉아 강민우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형, 서희 씨는 나의 손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질투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질투심을 보며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민우는 강민준의 질투를 즐기는 듯 내게 말했다. 서희 씨, 우리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동생은?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위협을 느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민준과 강민우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강민우를 이용해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강민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과 강민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를 이용해야만 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복수 계획을 성공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의 복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회사에 잠입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하지만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서희 씨,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진실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그때였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가 나타났다. 그는 강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자유분방했으며 모든 여자들을 홀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서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나의 옆에 앉아 강민우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형, 서희 씨는 나의 손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질투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질투심을 보며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민우는 강민준의 질투를 즐기는 듯 내게 말했다. 서희 씨, 우리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동생은?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위협을 느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민준과 강민우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강민우를 이용해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강민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의 복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의 회사에 잠입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아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세계로 들어섰다. 하지만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내가 알던 은지의 눈빛을 보았다. 은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은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서희 씨,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진실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그때였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가 나타났다. 그는 강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자유분방했으며 모든 여자들을 홀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서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준의 형,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나의 옆에 앉아 강민우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형, 서희 씨는 나의 손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질투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질투심을 보며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민우는 강민준의 질투를 즐기는 듯 내게 말했다. 서희 씨, 우리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동생은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위협을 느꼈다. 나는 강민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강민준과 강민우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강민우를 이용해 강민준을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강민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왠지 모를 사랑을 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여전히 소라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솔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한준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의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어머니는 나의 성공만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소라를 통해 나의 행복을 찾았다. 나의 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소라와 함께 나의 과거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화실을 열었고 나의 그림들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나의 그림들은 나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나는 그들의 반응에 큰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소라는 나를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한준 씨. 나는 집이 없어서 슬펐던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슬펐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펐던 거예요. 하지만 한준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한준 씨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소라와 함께 나의 결혼 생활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소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라 씨,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인터뷰는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했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소라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소라의 사랑을 받으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내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해 있었다. 차가운 색채와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했던 그림은 이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좇지 않았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소라가 있었고
그녀와의 일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난 이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후에도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지훈이 살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다. 나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느끼는 세상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었다. 나는 나의 그림 활동을 계속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나의 그림들은 이지훈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이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지훈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한준 씨, 정말 꿈 같아요. 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내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소라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이 채워졌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위선과 가식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소라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의 삶은 그녀를 통해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의 나를 사랑했고 나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소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